안녕하세요. 코주부 3부 글로우마켓 승부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랑,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께 국내 증시를 넘어서 해외 증시까지 이슈 체크 확실하게 또 수익까지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렵고 지칠 수 있는 준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시죠. 네, 저희 코드부 3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 시간에서는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는다고 하죠. 이 준비된 승부사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우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종목 상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는 방법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링크 터치 입장하셔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례대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셔도 생방송 중에 빠르게 저희가 전화 상담 통해서 종목 상담도 이어가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부에서 여러분의 주식 친구, 오늘은 또 3부에서 승부사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현민 멘토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친구이자 오늘은 제가 종목 상담꾼이 아닌가. 꾼이라고 하면 좀 웃긴가요? 네. 종목 상담을 제가 3부에는 어김없이 좀 진행을 하니까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제가 또 MBN 노란톡방 있잖아요. 네. 거기서 또 미리 제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 미리 신청 받은 종목들을 오늘 상담을 해드릴 거고 새로 또 따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까지도 같이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요. 화면에 노란색 링크가 뜰 겁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사실은 이 노란 톡방이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 오류로 인해서 새로 오픈이 됐다라고 합니다. 적은 수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멘토님께서 소수 정예로 관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상담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실시간 전화번호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내 계좌 속에 정말 답답했던 그 고민 시원하게 털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아서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장 빠르게 방송 중에 멘토님과 소통을 통한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입니다. 이수 페타시스네요. 해당 종목 매수가는 129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그럼 이 종목 오늘 종가 상황 어땠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수 페타시스 오늘은 9,180원, 매수가보단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하락폭이 좀 컸네요. 4%대 하락을 했는데요. 멘토님, 이수페타시스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고 매수가보다는 조금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반등할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인쇄 회로기판을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죠.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사실 인쇄 회로기판 업체들이 올해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라는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1분기에는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좀 돌려 세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실적을 한번 봅시다. 실적이 지금 보시면 한번 볼게요. 실적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20년도부터 매출액도 꾸준히 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를 좀 넘어선 실적이 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전망치가 나오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전망치니까 우리가 1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스페타시스의 이제
추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정도가 빠지긴 했는데 하단에 추세대를 한번 그어봤을 때 그래도 추세대를 이탈하지 않았네요. 추세대를 이탈하지 않았고 아직 추세대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 크게 뭐 빠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뭐 1290원이시잖아요 매수가가. 네. 그리고 비중이 10% 정도시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뭐 좀 보셔도 될 부분이고 거기다가 한 가지 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대량 거래가 좀 터졌죠. 대량 거래가 이날 좀 터졌습니다. 이날 터진 날이 4,900억이 들어왔어요. 4,900억이 들어왔는데 이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날 이제 하단 라인을 딱 잡았을 때 뭐 8,9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8,900원 라인은 아직 이탈 안 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 하단 라인과 추세대를 그어봤을 때 아직 추세대는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추세가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았고 돌려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의 좀 전략을 드리자면 비중도 아직까지 많지가 않으시니까 제가 볼 때 최근 또 반도체 살짝 지금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따른 뭐 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돌려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정받으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이 수급이 들어왔던 힘으로 한번 올려준다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그냥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추세대 잡아드리고 이제 8,900원 라인 이탈했을 때는 적어도 비중 반 정도는 줄이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좀 더 마음 편한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스페타시스 계속해서 좀 홀딩 전략 가져가시면서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과 함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업황에 대한 좀 전반적인 하락세가 아무래도 이 종목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앞으로 또 자세한 전략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목 상담 두 가지 방법으로 받고 있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셔도 더욱더 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이 보안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매수가 7,560원, 비중 7% 담으셨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 오늘 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5,31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매수가 대비해서 상당 부분 좀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멘토님께서 어떻게 또 전략 세워주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인증이 사실 뭐 보안 솔루션 뭐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 아웃소싱 뭐 인증 시장 인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제공 중인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뭐 AI 브레인이 오픈 AI,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글로벌 탑 10 AI 기업에 선정된 이력과 AI 챗봇 기술력이 부각된 영향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전자인증이 이제 AI 브레인의 지분 97.4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 기대감 속에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뭐 거래 없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뭐 빠졌죠. 일단은 대장주격인 셀바스 AI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네.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섹터 자체에 뭔가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AI 관련주들의 뭐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천천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매수가가 7,56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종가가 5,310원인데 다행인 점은 지금 비중이 7%셔서 비중이 뭐 많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 부근이 사실 저항대를 강하게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았고 여기에서도 저항 받았죠. 근데 여기서는 저항이었는데 이 부분들에서는 지지가 받았던 부분이죠. 여기는 지지가 깨지고 나서 그 네. 자리에서 저항. 어떻게 보면 봉을 두 개 만들고 빠지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돌려 세우려면 사실 수급은 굉장히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자인증도 이제 다시 올라가려면 인공지능 AI 섹터가 다시 반등을 해줄 때
같이 한 번 더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을 조금 전략적으로 드리자면 5,000원 정도 지금 봤을 때 5,000원 정도를 조금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5,000원 밑으로 빠진 거는 조금 오버해서 좀 빠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빠지고 바로 회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까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5,000원 부근이 좀 저점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5,000원 부근까지 빠졌다가 다시 만약에 돌려 세우는 모습이 보인다. 지지를 좀 강하게 보인다. 그럼 7%니까 우리가 추매를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지금 7,560원인데 5,000원까지 빠졌을 때 만약에 매수를 좀 동일 비중으로 하신다면은 6,000원대까지 아마 평단가가 내려갈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구간까지 다시 우리가 저항을 맞았던 이 7,500 매수가 부근에 저항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 구간까지 한 번 다시 올라가 준다면 당연히 수익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꾸준히 좀 이 전략을 조금 잘 생각하셔서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멘토님께서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보자라고 이야기 잡아주셨는데요. 해당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더 자세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뜰 겁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또 소수 정예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QR코드 찍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 상담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번호고요.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시원하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 남겨주시면 바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전화 상담이 왔다라고 합니다. 네.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고민돼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엔캠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어,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세요. 72,50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엔캠 지금 매수가 72,500원에 비중 30%라고 합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 74,500원 조금 파란불을 켜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수익 구간에 있네요, 시청자님. 네, 약간 수익 구간입니다. 네, 약수익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 종목이 지금 그 각 방송사 전문가들이 상당히 그 장기 전망이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종목 때문에 고민하는 주주들도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네.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에 몇 가지 뉴스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첫 번째 이제 블록딜을 해가지고 약 73,800원에 이제 그 전환 사채를 변경을 했고, 네. 그다음에 중앙 DNM이라는 회사하고 그 전에 리튬액 그 조인트 벤처 그 합작 공장 설립 뉴스가 나왔고요. 네. 또 한 가지 악재는 후성 같은 회사에서 전해질이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생산 중단을 한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온 뉴스는 오늘 미국 뉴스였죠?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최대 전기차 회사하고 MOU를 체결한다는 네. 맞아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 공매도하고 그 외국인 매도가 엄청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식 공개 이후에 꾸준히 그 등락폭이 너무 심하고 속을 많이 썩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고민하는 주주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총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우리 전문가께서 오늘 좀 네.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은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그 주주들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너무 스마트하게 투자를 전략 잡고 계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지금 기사적인 분석, 그렇습니까? 기술적인 분석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인 분석 자체가 워낙 탄탄하게 돼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는 계속해서 이슈 상황 체크해 주시는 거 아주 잘하고 계신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 네. 엔캠 같은 경우에는요. 전해액 분야에서 국내에서 드문 글로벌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시장 점유율이 10%까지 늘어나면서 또 3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 엔캠이 또 최근에는 미국 외에도 한국, 폴란드, 중국에 6개 공장을 가동 중이고 추가로 또 헝가리와 인도네시아 등 생산 거점을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호재,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 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멘토님께 자세한 진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현민 네. 멘토님의 기술적인 분석 만나보시죠. 멘토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엔캠이 지금 약수익이시네요. 지금 약수익이 네, 나오고 그렇습니다. 계시는데 지금 비중이 사실 한 종목에 30%면 좀 많으시긴 하시거든요, 사실. 네. 네, 많으신 상태인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대 주주가 블록딜로 지분을 넘기는 부분은 사실은 좋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최대 주주가 지분을 넘기는 일은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도 엔캠이 충분히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좋은 회사인데 네. 그 부분은 네. 조금 더 사실 제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아직 확실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네. 될 부분이고 지금 수급은 제가 수급을 많이 보다 보니까 수급을 봐야 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가 최근에 5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이제 누적 수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개인이 조금 매수를 해주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네. 나쁘지 않고요. 지금 최근에 하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하락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가 72,500원인데 72,500원 부분이 좀 의미 있는 라인대이긴 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네. 지금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죠. 지지가 나왔던 구간을 이탈을 해줬죠. 이 라인에서 이탈하고 이 구간들에서 이제 다시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다가 지금 땡겨서 보면 이날이죠. 3월 29일 날 거래가 1,800억 정도가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줬죠. 근데 돌파를 해줬는데 다다음 날 바로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그 자리를 이제 이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 날 다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확실한 어느 정도 돌파를 했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72,500원 부근 혹은 7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구간 안에서 돌려 세우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네. 경우에 지금 이날 4월 13일을 보시면 밑꼬리가 달리면서 21선 지지도 받고 돌려 세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홀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7만 원 라인을 이탈을 한다면 제가 볼 때 비중을 좀 과감하게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인데 엔캠이라는 그 종목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격 전략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하단 라인은 7만 원 정도로 어느 정도 보시고 그 라인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비중은 줄이셔야 우리가 더 빠졌을 때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최저가가 44,000원이잖아요. 네. 추세가 꺾였을 때는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엔캠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길게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네. 경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추세가 조금 꺾였을 때는 매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적어도 비중 절반 정도는 이제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그 15%를 우리가 보유를 했다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더라도 우리가 추매를 하면 그때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으로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낮추고 네. 엔캠이 우리가 좋게 보니까 나중에 돌려 올라갈 때 그랬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빠른 수익 구간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런 부분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목표가를 지금 얼마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목표가는 사실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지금 짧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짧게 보시는 거 아니시면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11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기술적인 지금 부분을 봤을 때 11만 원 정도에는 제가 볼 때 저항을 맞을 구간이 있거든요. 어차피 제가 네. 봤을 때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부분이 아니신 것 같아서 지금 11만 원 정도까지는 그렇습니다. 조금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고점 돌파까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와. 네. 네. 네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이 종목이 뭐 무조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기술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차트적으로 11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저항을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NKM이라는 종목의 조금 성장성이나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사실 조금 일부 비중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흐름 네. 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으니까 마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 네, 마지막 질문 아까 드린 것 중에서 네,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것처럼 미국 전기차 회사 아마 테슬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MOU가 체결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주가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하시는지요? MOU 체결은 아무래도 호재,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하기 때문에 주가에 모멘텀을 미칠 수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멘토님, 이 네. MOU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승 탄력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그 업체가 만약에 테슬라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꽤 큰 힘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네. MOU라는 게 이제 업무 협약인데 테슬라와 이제 엔캠이라는 이제 회사가 만약에 업무 협약을 하다 보면 사실 상대적으로 엔캠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봤을 때 엔캠에는 굉장히 호재로서 작용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사실상 MOU 협약을 맺으면 우리가 엔캠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더 바뀌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그 부분을 이제 좀 보신다면은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만약에 테슬라랑 MOU를 맺게 되면은 좀 더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좀 많아진다. 주가 상승 탄력에 조금 더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분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을까요? 충분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이 많은 게 걱정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전략 잡아가시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해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생방송 중에는 아주 끈끈하게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멘토님께서 바로바로 진행해주시는 기술적 분석은 물론이고요. 내가 궁금했던 내용들 함께 설명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스캔하면요. 노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멘토님과 함께 톡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가 내일장 시초가부터 대응할 수 있는 시초가 전략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나는 수익이 필요해. 나는 내 종목 고민 해결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이현민 멘토님 주식 친구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는 25분 뒤면 닫힙니다. 여러분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종목 상담이 지금도 방송 중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SBB테크입니다. 이 로봇 감속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이미 한 차례 앞서서 수익을 내주셨던 보유 종목이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92,313원 매수가 잡아주셨고요. 비중은 5%에서 30%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중이 오늘 조금 폭이 넓네요. 네, 그러네요. 네? 일단은 비중을 5%에서 30% 이상 이렇게 저게 잡아주셨고요. 네. 제가 아마 그 노란톡방에서 신청을 받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비중이 5%고요. 네. 30% 이상을 손실 중이시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요. 손실 중. 네, 저희가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은 5%. 이거 제가 좀 잘못 적어드렸는 것 같아요. 라고 네. 합니다. SBB테크 매수가 92,313원인데 네. 오늘 종가 상황 기준으로 56,000원입니다. 아. 지금 30% 이상의 손실 중이라고 하는데요. 비중이 5%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멘토님께서는 또 SBB테크로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멘토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로봇 관련주의 또 사냥꾼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맞아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유일 로보틱스, 여기 SBB테크까지 계속되는 로봇주에 대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분만큼은 멘토님 좀 도와주세요. 로봇 관련주 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로봇 관련주들 제가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로봇 좋아했고 별명이 아이언민이에요. 아이언민 맞나요? 로봇민 아니고요? 아, 로봇민입니다. 네. 어쨌든 유일 로보틱스도 제가 보유 중이고 SBB테크도 사실 꽤 괜찮은 수익률을 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알고 있는데 SBB테크를 좋게 보는 이유는 저도 딱 그거였죠. 일단은 로봇 산업의 이제 성장성을 봤을 때 로봇이 이제 로봇이 계속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로봇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로봇용 감속기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일본 쪽 업체가 있죠. 이제 H사라고. 네. 그 H사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 이제 납품을 했다면 지금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H사에 어느 정도 대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제 대체가 많이 될 것이다. 이왕이면 국산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SBB테크가 그런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제 대체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을 좀 많이 할 것 같다. 거기다가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도 좀 꾸준히 많아질 가능성이 큰데 네. 웨어러블 로봇은 일반 로봇보다 2~3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속기가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당연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우린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는 SBB테크가 전혀 사실 성장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꾸준히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이 SBB테크를 이렇게까지 급등하기 전에 사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상황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밑에서 잡아서 큰 수익을 냈지만 지금은 사실 굉장히 고점 부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베레스트에서 이제 잡은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 네. 높게 잡으셔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60일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이 60일선에 맞닿아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돌려 세웠을 경우에 그래도 전 고점까지는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조정의 폭을 보셔야 되는데 조정이 어느 정도 횡보성이거나 일시적으로 살짝 조정받고 조금 이제 조정받고 횡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고점을 돌파하고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봤을 때 좀 낙폭이 조금 컸다, 어느 정도 조정폭이 컸다 했을 때는 반등이 오더라도 이제 전고점에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비중이 5%인 부분. 비중이 5%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잘하신 부분이고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에 대한 생각도 하실 텐데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60일선 기준으로 제가 볼 때 여기서 얼만큼 돌려 세울 수 있느냐. 돌려 세웠을 때 우리가 좀 매수세가 만약에 들어오면서 돌려 세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고점까지 반등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면 매수 단가가 평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고점 트라이 하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수익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사실 전고점 트라이 하더라도 본전밖에 안 오는 거죠. 수익은 힘든 그렇죠. 거죠. 그런 네. 상황이니까 지금 이 분은 노란톡방에 지금 계시거든요. 네. 그 필명이 신나는 프로도님이세요. 신나는 프로도님. 네, 신나는 프로도님이신데
신나는 포로도님은 지금 당장 어떻게 뭔가 대응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60일 지지해주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이 포인트만 한 가지만 먼저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제 노란톡방에 들어가 계시니까 조금 실시간으로 만약에 그때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그 대응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60일선 지지만 좀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60일선을 주목해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과 계속해서 전략 대응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비중이 5%라고 네. 합니다. 비중 5%인 만큼 조금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비중 조절을 잘했기 때문에 크게 좀 손실을 나더라도 정말 어떡하면 다행이에요. 좋아라고 계속 끙끙 앓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한편에 조금 다행이다라는 위안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손실은 언제나 마음이 아프죠. 저도 좀 생각하면 우리 멘토님은 수익받던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손실을 봤다라고 하니까 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씁니다. 그만큼 우리 멘토님도 더 자세히 대응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멘토님과 더 자세한 전략, 대응 전략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톡방 상담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고요. 생방송 중에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상담 방법 바로 전화번호에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가장 빠르게 실시간 소통을 통한 생방송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넘어가 볼게요. 다음 상담은요. AD테크놀로지입니다. 해당 종목 22,000원 매수가 가지고 있고요. 비중은 20% 담아내셨네요. 오늘 이 종목 종가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테크놀로지 오늘은 2%대 하락이네요. 19,95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매수가 대비했을 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매수가보다 낮은 지금 종가 위치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상승할 수 있을지 목표가를 언제로 잡아야 할지 손절가는 언제인지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 통해서 자세한 타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반도체 소자 쪽 그 업체죠. 뭐 이제 소자 설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ODM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보면 이게 삼성전자가 미래차 시대를 맞아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중심축을 차량용 반도체로 옮겨가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죠.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해서 이제 독일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기업인 비딘티스와 첨단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개발을 위한 이제 계약을 맺은 바가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22,000원에 비중이 20%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950원에 마감을 했네요. 지금 일단 차트적인 흐름을 보면 올해 꽤 괜찮은 상승세가 나왔었어요. 괜찮은 상승세가 나오고 이제 저항을 맞고 이제 좀 밀렸는데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하고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서 잘 봐야 될 부분은 반등이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크게 슈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단 라인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이 하단 라인에서 부근에서 돌려 세우죠. 그리고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데 보시면 저점을 올리고 있죠. 저점을 올리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땐 우리가 이 종목이 조금 더 상승 쪽의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점을 올리고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61선에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단기 평선들은 조금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네. 60일선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일선 지지를 해주는 것과 지금 전저점인 18,500원 정도 라인을 이탈을 안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만약에 18,520원, 18,500원이겠네요. 18,500원과 60일선. 일단은 60일선이 먼저인데 60일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18,500원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중이 20%잖아요. 일단은 60일선을 제대로 버텨주지 못하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더 보는 게 낫겠네요. 오. 18,500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18,500원 18,500원까지는 보시고 만약에 18,500원을 버텨주지 못하고 밀린다면 비중 반은 줄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10%가 남잖아요. 네. 여기서 돌려 세우면 괜찮은 거죠. 근데 만약에 18,000원 18,000원은 우리가 왜 중요한 포인트로 보냐, 대량 거래가 터졌던 2월 22일 날 이날 1,700억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날에 이제 저가 부분이죠. 이제 하단 라인인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조정을 받을 때도 이 라인은 깨지 않고 돌려 세웠거든요. 근데 이 라인이 깨지면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000원 라인을 최종적으로 만약에 비중 10%를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18,000원 이탈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상황에서 돌려 세워서 올라간다면 26,000원 라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26,000원 돌파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위에가 좀 비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26,000원 라인에서 저항을 맞으면 수익 실현 좀 하시고 26,000원 만약에 돌파하신다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26,000원 수익 실현 그리고 비중 축소의 포인트는 18,500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멘토님과 함께 또 실시간 대응을 원한다 하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저희 방송 15분 남아있거든요. 15분 안에 입장하셔야 실시간 대응까지도 가능하시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디어유고요. 디어유 49,6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네. 20% 담으셨고요. 오늘 종가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어유 46,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내려온 상황이고 오늘도 7% 넘게 좀 빠졌네요. 이 버블 그 소통 플랫폼 관련한 맞아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 또 SM 자회사죠. 네, 맞습니다. 디어유인데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또 전략 세우실지 진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멘토님 엔터 관련주들의 전망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이브로 또 수익을 보고 계신 멘토님이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관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디오에 대한 전략 바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엔터주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엔터주로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좀 성공을 하지 않았나. 일단 SM으로 굉장히 큰 수익이 났었고 네. 지금 이어서 하이브까지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디어유가 어제 좀 이슈가 있었죠.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자회사이잖아요. 그러니까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제 하이브의 위버스 플랫폼에 입점한다는 소식에 디어유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호재는 아니죠. 조금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매수가가 49,600원이시고 비중이 20%시잖아요. 네. 지금 이 구간에서 보면 오늘 뭐 7%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지난해 10월 13일이죠. 10월 13일에 저점 22,650원 찍고 계속 저점을 그래도 올리고 있어요. 꾸준히 올리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대응을 하려면 일단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SM도 어느 정도 사실 좀 올라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상승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단기 평선과 지금 60일 선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 이 구간에서 지금 이 맞닿아 있는 구간이 지금 가격대로 좀 말씀드리냐면 43,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43,000원 정도가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43,000원 부근에서 만약에 돌려 세우는 모습이 안 나오면 우리가 10% 비중 줄이셔야 돼요. 왜냐면 20%시니까 20%도 사실 조금 많거든요. 네. 이 종목에. 그리고 디어유가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디어유의 20%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 정도로 줄이시고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은 그때 우리가 디어유의 이제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0%를 43,000원 라인 이탈하시면 10%로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 10%는 좀 끌고 가시면서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 37,500원까지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37,500원도 만약에 버텨주지 못하고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지지선으로 또 잡아주셨던 라인, 그리고 저항선 잡아주셨던 라인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또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10%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고 10%로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10분 남았네요. 저희가 더 많은 상담이 밀려 있긴 하지만 저희 내용상 조금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생방송 전화 상담은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빠르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에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톡방에서도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 멘토님께서 상담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만 하시면요,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또 멘토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들어봐야겠죠. 국내 증시를 알기 위해서는 해외 증시, 글로벌 이슈부터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속의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멘토님께서 준비하신 글로벌 이슈 어떤 이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수가 이제 뉴욕주의 일반적인 경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제 0보다 클 경우에는 상승세, 0보다 낮을 경우에는 하락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결과를 좀 이제 말씀드리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최근 몇 달 동안 대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이런 수치들을 계속 내오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결과를 보면 전월 이제 마이너스 24.6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이제 플러스 10.8입니다. 크게 개선됐고 이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양호한 경제 지표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최근 경기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찰스 슈왑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은행권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었었는데 미국 주요 은행인 찰스 슈왑의 유동성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주요 은행주들 연이어서 이제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네. 이날 발표된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은행 리스크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국내 이제 뭐 지수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지금 코스피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71포인트 선에서 네. 이제 마감을 해줬는데 상단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2,600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주들, 뭐 시총 상위주들,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상승세를 이어가야 2,600포인트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주들이 뭐 지금 그렇게까지 강세는 아니죠, 사실. 그래서 아직 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깨지 않으려는 이런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하단은 2,550, 단기적으로 2,550에서 2,600 선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좀 넓게 본다면 2,500에서 2,600까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이슈 속에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지수 투자 전략까지 우리 멘토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글로벌 이슈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 그리고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멘토님이 준비해오신 업종 엔터 관련주라고 합니다. 앞서서 SM 그리고 하이브로 계속해서 수익률을 내오신 멘토님인 만큼 우리가 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장 산업이 뭐 두 가지 섹터 정도를 제가 뽑자면 2차 전지와 엔터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섹터는 확연하게 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죠. 네. 하나는 이제 기술 집약적인 이런 첨단 산업이고 또 하나는 문화 창의성에 기반을 둔다는 그런 점이죠. 어쨌든 최근 K 콘텐츠 산업은 이제 국내가 아닌 세계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성장성이 좋았지만 앞으로가 좀 진짜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 산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엔터 산업의 수익 모델은 앨범 판매, 콘서트, 그다음 뭐 굿즈죠, MD, 그리고 음원, 영상 콘텐츠 그리고 방송 출연과 광고, 행사 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이돌의 수익 모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돌의 인기에 따라서 좀 주요 수익 모델은 다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래도 S급에 해당하는 이런 아이돌들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주 수익 모델들은 뭐 이 정도로 좀 다양한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가 뭐 블랙핑크 북미 스타디움 공연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7월에는 또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영국 최고 음악 축제인 하이드 파크 브리티시 썸머타임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에 또 앙코르 공연이 추가 확정되었는데 이 일정에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은 블랙핑크의 데뷔 일정이 2016년 8월 8일이에요. 그리고 올해 2023년 8월이 계약 만료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할까요? 이런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8월까지 월드 투어 이제 콘서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G 엔터와 IG 이제 플러스 등 주가는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아직까지는 사실 재계약이 그런 뭐 오피셜로 뭐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블랙핑크가 너무 주요한 아티스트인데 블랙핑크가 만약 재계약을 안 한다? 엄청난 악재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주가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네요. 아직 또. 그 부분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좀 덜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 부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일본과 중국 등 전 세계에서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죠. 네.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블랙핑크, 그다음에 위너, 뭐 아이콘, 악동 뮤지션, 트레저 등이 있죠. 그리고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전망치도 지난해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악재가 지금 주가에 조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모습이 있어요. 일단은 뭐 트레저 등도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멤버가 좀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오너 리스크죠. 아. 사실 YG 같은 경우는 네, 오너 리스크가 제일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62,500원 라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62,500원 라인에서 저항을 받던 부분들을 최근에 돌파를 해주면서 하지만 계속 저항대를 강하게 맞고 있죠. 이 구간에서 못 버텨주고 다시 62,500원 아래로 내려와 준다면 추세가 꺾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블랙핑크 재계약을 하냐 안 하냐 그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저희 방송 3분 남아 있습니다. 3분 안에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YG 엔터 같은 게 또 최근에 또 지수 멤버의 또 솔로곡으로 인해서 굉장히 핫하게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꼽힐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함께 멘토님과 대응 전략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2분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다시 한번 멘토님께 간략하고 짧고 굵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은 항상 뭐 간략하고 짧게네요. 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멘토님. 네, 알겠습니다. 뭐 2차 전지 생산 전극 제조 뭐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2차 전지 생산 중에 핵심인 전극 공정 장비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양극재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장비주 그동안 좀 안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극재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로 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트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최근에 4천억이 들어왔어요. 4천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거래가.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가 터졌고 저항대를 맞을 수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 뚫어졌죠. 하루에 그냥 4천억 이상이 들어오면서 뚫어졌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추가 슈팅 나왔지만 밀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거래가 나가지 않았다. 이 구간에서 지금 실제로 돌려 세우면서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리튬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전국에 또 제조 관련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요. 2차 전지 장비주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간략하게
정확하게 히든 종목을 공개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은 노란투방 안에서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공개 방송에는 없어요. 노란투방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30초 남았네요. 30초 안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승부사에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생해주신 우리 이현민 멘토님과 늦은 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